안녕하십니까. 왕초보 지식재산권 강의를 맡은 공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왕초보 지식재산권 하니까 지식재산권 하면 지식재산권 법이 생각이 나시죠? 예. 법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내가 뭐 지금 법률가가 될 것도 아니고 이런 법을 꼭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지식재산권이, 나는 그거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 네. 그런데 실제 우리 지식재산권은요,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가까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회사 들어가서 특허팀에 근무할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해서 변리사 될 것도 아니고, 특허법무사무소 근무할 것도 아니고, 네, 법무법인 근무할 것도 아니고 변호사 될 건 더더욱 아닌데 내가 뭐 그런 걸 알아야 되나?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재산권이 우리 생활 속에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아두시게 되면 이거는 내가 무슨 변호사가 되고 내가 변리사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온 국민이 알아야 될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컨대 여러분들 그 네 가지 정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기 삼성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 삼성하고 애플이 있습니다. 이 예를 드는 거는 삼성 애플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삼성 애플 사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모른다 그러면 지구촌 사람이 아닐 거예요. 이게 한 7년, 8년 정도, 이게 소송이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애플이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해가지고 삼성을 침해 주장을 하면서 특허권 침해 주장하면서 미국은 디자인을 특허로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침해 주장하면서 시작된 이 삼성과 애플의 이제 특허권 분쟁 사건은 거의 7, 8년 동안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무효 심판을 청구하고 이래서 여기 침해가 됐다, 무효가 됐다, 유효가 됐다, 예컨대 기각이 됐다, 인용이 됐다, 다양한 결과물을 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 두 회사가 합의함으로써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죠. 몇 년 전에. 네. 근데 생각보다 처음에는 삼성과 애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오래 끌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둘 간에는 협력업체 관계거든요. 공급처가 삼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이기고 지는 문제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삼성과 애플이 특허권 침해 사건, 휴대폰과 관련해서 특허권 침해 사건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됐어요. 삼성과 애플이. 그러면 애플에서 나오는 아이폰하고 삼성에 나오는 갤럭시가 사람들이 새로운 갤럭시가 나왔다, 새로운 아이폰이 나왔다 그러면 자, 이 갤럭시와 아이폰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분쟁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되냐면 전 세계 시장에서 휴대폰은 삼성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만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휴대폰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둘밖에 없고 나머지 휴대폰은 쉽게 말해서 아류작들인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보다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뛰어나다 보니까 마케팅 효과가 뛰어나다 보니까 이 소송이 오래 끌게 됐어요. 예, 그러지만 이제 이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우리 삼성과 애플은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삼성이 무너지거나 애플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이기고 졌다고 해서. 그런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손해배상액도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견기업, 소기업, 이런 기업들은요, 미국에서 만약에 침해 주장을 당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부도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러면 기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업을 하면서 나는 예컨대 내가 지적재산권 업무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인사업무, 총무 업무를 해요. 예, 그런 어떤 지적재산권과 전혀 다른 업무를 해요. 그러니까 난 상관없다. 상관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그 특허권 침해에 휘말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휘청휘청하고 부도가 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의 기본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기업에 있건 그 기업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그 회사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업무를 당장 안 한다 하더라도 또 언제든지 또 그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적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아주 가장 우리 국민이 아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는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식을 갖고 먹고 사는 나라고, 그리고 또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 지식은 뭐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권리예요. 그게 지적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뭐냐면 좋은 발명을 하고 좋은 창작을 해서 그것을 좋은 권리화 시켜서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강의는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고 온 국민이 알아야 될 아주 기본적인 상식, 그거만 알자. 그거라도 알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할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때 공부했던 것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하나 보면요. 캐치 사건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캐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캐치 공연을, 정식 공연은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좀 본 적이 있고요. 이게 왜냐면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제 저작권 강의가 있거든요. 근데 강의할 때 이렇게 캐치 사건이 워낙 그 저작권에서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강의 중보다는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강의 좀 쉬는 시간에 그때 이제 캐치라는 어떤 그 영화의 일부분을 이렇게 틀어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정식 공연을 가서 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영상물을 봤지. 근데 이제 실제 어떻게 해서 캐치를 많이 봤냐면 처음에는 그 아이들 공연하는 걸 많이 봤어요. 캐치는 고양이 옷 입고 와서 초등학생들이 자기 이제 이렇게 엄마 아빠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공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공연에 발표하고 막 이런 걸로 많이 봤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캐치가 굉장히 뿌리 깊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캐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게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 캐치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캐치 공연과 관련해서 캐치 공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어요. 네, 이제 이 저작권자에 의해서. 자, 기존에는 근데 사실 캐치 공연이 그 전에 자주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왜 2000년을 넘어오면서 캐치 공연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그때서나 주장했을까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공연을 했는데 그전에 공연할 때는 그냥 놔뒀어요. 저작권자가. 그때 만약에 저작권 침해했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공연을 안 해요. 그 공연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캐치 상영을 안 했을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의 뭐 아리랑 이런 것도 얼마든지 창작 공연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자, 요때쯤 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캐치 공연을 그 캐치 공연을 하는 공연자가 이제는 캐치 공연을 더 이상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저작권 침해 주장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이용료를 내고 손해배상을 해주더라도 캐치 공연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처음에 하면 안 해버리니까 저작권 침해가 돼서 그 다음에 안 해버리니까 이제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수도 없이 많은 캐치 공연이 있지만 이거 그냥 공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료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로열티 다 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머리 싸움, 두뇌 싸움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저기 만화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미지.
이런 거. 그리고 폰트. 이게 폰트 요즘 사건 많아요. 네. 인터넷 들어가서 아이들이 만화를 다운받아요. 또 어른들은 사진을 다운받아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해요. 아, 괜찮겠지. 괜찮겠지. 라고 얘기합니다. 안 괜찮아요. 요즘은 특히 이제 이 만화라든가 사진, 이미지, 폰트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일부러 인터넷에 올려요. 올려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다운받게 해요. 다운받아서 그거 보게 해요. 거기에 법무법인이 연결돼 있어서 법무법인이 거기에 경고장을 보내요. 네, 고소를 하는 거죠. 그 아이한테 또 그 어른한테. 그러면 이제 예컨대 아이한테는 40만 원, 일률적으로 이제 합의금을 통지해 주는 거죠. 아이한테는 40만 원, 어른한테는 100만 원. 네, 저작권 침해요? 저작권 침해요. 이거 복제권 침해요. 그리고 또 전송권 침해요. 우리가 무심코 그냥 인터넷 두들기다가 이미지를 다운받았는데 너무 사진이 이뻐서 사진을 다운받았는데 그게 곧 저작권 침해고 나는 그냥 이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거 다운받은 거 어떻게 알았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고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당신은 저작권 침해했다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깜빵에 보낼 수 없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깜빵 가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금을 주면서 합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 무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무법인 같은 경우 이제 윤리적 문제, 예, 이런 문제도 발생되긴 했지만,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일반인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제 표절의 문제. 예, 표절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그 음악가가 다른 음악, 리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표절을 한 거예요.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표절하는 문제가.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굉장히 저작권 침해 문제 때문에 소송도 소송이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가 돼요. 예, 이게 표절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 보면 가끔 가다가 내가 요번에 나온 곡이 참 좋았는데 이게 뭐 어느 그 뭐 미국에 있는 팝송하고 이제 유사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침해 주장하고 그렇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도 있지만 그 싱어송라이터가 굉장히 어떤 그 윤리적인 이미지에 이제 타격을 받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연애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건 대표적인 문제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식재산권이 우리 주변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지식재산권은 그러니까 내가 뭐 민법도 아니고 뭐 형법도 아니고 뭐 그게 지식재산권이 뭐가 나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겠어?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무심코 하는 이런 인터넷상에서 무심코 하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행위가 그게 특허권 침해가 되고 저작권 침해가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법적 다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도리어 형법 문제는 형법에서 만약에 내가 누가 살인을 한다거나 뭐 상해를 한다거나 도리어 그게 거리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상해죄, 살인죄 이런 거에 적용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 잘 발생이 안 되잖아요. 예,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지만 흔하게 그런 얘기를 뉴스에서 들을 수 있지만 사실 내가 그러기는 좀 어렵죠. 근데 지적재산권은 생각보다 우리는 나하고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워요. 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업무하고도 굉장히 거리가 가깝고 내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 이 강의는 여러분을 전문가로 만들기 위한 강의가 아니에요. 만약에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다른 강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여러분이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소양 중에 하나 이 바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여러분이 이제 습득하는 그 과정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이 과정에 들어오셔서 끝까지 이게 이제 20강 정도 조금 넘어갈 텐데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식재산권의 베이스를 닦는다면 앞으로 최소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뉴스에서 어떤 얘기가 들렸을 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또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변리사 변호사하고 상담할 때도
충분히 이제 그 상담이 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요 강의를 통해서 다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본 강의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강의로 들어가면 자, 여러분들 4페이지예요. 네, 4페이지. 자, 4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지식재산 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죠? 지식재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거기 쭉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시는데, 자,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지식재산이. 한 지식이란 단어가 있고 재산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자, 쭉 읽어보시면, 여기 뭐 지식재산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 강의 왕초보 강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느 법 몇 조 몇 항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이제 갑자기 현기증이 나잖아요. 보기 싫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근거는 이제 제시를 해드려야 돼서 이게 지식재산 기본법 제 3조 제 1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다양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는데 지식재산은 뭐냐면 거기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무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무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 무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형적인 것에 대비되는 말이죠. 그죠? 네. 안 보이는 거예요. 요건 보이는 거. 자, 우리 지식재산권은 안 보이는 것에 대한 권리를 다루는 게 우리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세기까지는 유형물의 시대예요. 그래서 뭐 자동차 만들고 뭐 시계 만들고 뭐 컴퓨터 만들고 막 이러면서 무형적인 시대를 살았다면 재산권도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예컨대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재산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무형적인 것, 그러니까 가치의 시대예요. 가치의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그 가치의 시대, 이 무형적인 것을 다루는 법률이 바로 지식재산권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점점 21세기는 이 지식재산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지식재산이라는 의미, 이 지식이라는 의미는 무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걸 통칭해서 우리는 무형적인 것으로 하나로 이제 표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무형적인 것에 대비되는 거. 네, 물건에 대비되는 거, 부동산에 대비되는 거, 동산에 대비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바로 지식재산이다라는 거예요. 자, 재산이라는 의미는 자, 거기 이제 우리 정의 규정에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식이 재산적 가치화 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이 될 수 있는 거. 뭐 100원이다, 200원이다, 뭐 1000원이다, 만원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재산적 가치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지식재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 지식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 자, 이것에 관한 법률이 바로 지식재산권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시 이제 그러니까 무형적인 것도 재산권화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식재산권.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작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무형의 재산과 유형의 재산. 제가 여기 21세기에는 무형의 재산의 시대라고 했는데요. 한번 요 예를 가지고 하나만 생각해 보고 갈게요. 자, K-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고 21세기에 이 무형적인 것이 그만큼 가치가 크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K-팝 예컨대 요즘 제일 뭐 뜬다라는 표현도 이제 좀 어색하고요. 떴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세계적인 그룹이 됐죠. BTS. 여러분 BTS의 가치가 자동차 한 대의 가치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될 수 있나요?
이 가치가 훨씬 커요.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우리나라가 이런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나라의 부를 창출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무형적인 자산을 가지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수익을 창출하는. 그래서 나라도 이제 강해져야 되는 거고요. 강해져야 되는 거고 부를 창출해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지식재산이 부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는 유용한 지식재산이 유용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노래방에서 만약에 이제 음악을 틀잖아요. 음악을 틀었을 때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저작료를 이렇게 통계치를 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작료 많이 나오는 이 작곡가 1, 2, 3등 정도가 얼마 정도 노래방에서만 저작료를 받냐면 한 12, 3억은 받아요. 노래방에서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창작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작을 해놓으면 이 창작물이, 이 재산권이 돈을 버는 시대예요. 이제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재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었고 뭐 거기 이제 나와 있는 지식재산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있는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뭐 지식재산의 이제 문제점 같은 경우는 비생산 특허관리회사라고 해가지고 그 특허권을 사가지고요 막 권리 침해만 주장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어서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또 너무 또 나쁘게만 평가해가지고 이 비생산 특허관리회사 MP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걸 뭐 특허 낚시꾼 특허 괴물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비생산 특허 관리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만들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필요한 게 특허 관리 회사가 필요한 게 예컨대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거를 맡겨서 관리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한데 워낙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놔서 이런 회사들이 잘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 제고도 이제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튼 미국의 이제 MP 같은 경우 좀 문제가 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표 브로커라고 해서 남의 상표를 갖다가 실제 자기가 이제 등록을 받아놓고 그걸 가지고 권리 행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내가 발명한 거, 내가 창작한 것을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표장 같은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지적재산권의 공부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완전히 이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이제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식재산권의 이제 분류를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재미있게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